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할 것 같았으면 지난 총선 때 했으면 표로도 연결됐을 것이고 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만약 눈 딱 감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과 역전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이번 주 영수회담을 하죠. 영수회담을 하는데 최대 민생 현안은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 살리기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죠. 양당 다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당장 현금 지급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할 것 같았으면 지난 총선 때 했으면 표로도 연결됐을 것이고 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실 총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보수 지지층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라. 아니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묻고 따블로 우리는 30만 원 주겠다 아니면 5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자는 주장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눈 딱 감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과 역전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미 선거는 박살이 나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면 보수 지지층들 속이 편할 리 없겠죠. 이재명과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자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포퓰리즘 정책까지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아마 윤 대통령 지지층 상당 부분이 등을 돌리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수회담의 제1의 민생의제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표를 찍었던 사람들, 그 공약을 믿고 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 찍어줬는데 왜 25만 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찍어줬는데 빨리 다오. 이런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17일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공식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회동해서 제1의제로 아마 이 부분을 내세울 것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 총선 공약이죠. 그래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총선 직전에 살포했죠. 아마 그 재난지원금 살포가 지난 21대 총선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자체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총 규모가 13조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 이번에도 표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부담은 정부가 져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아마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윤 정부의 경제 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그리고 중동발 전쟁 리스크, 고금리, 고환율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뉴데일리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여의찮다 보니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이 해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33조 원 가까운 돈을 벌써 빌렸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데도 다시 13조 원의 돈을 뿌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꽤 불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작년에는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세수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지금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 수의 약 10%에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기업 이런 주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 수 그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거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 내수 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 원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또 그렇게 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좌파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적 재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지금 나라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빚이 늘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계속 그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야당이 내세우는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면 자칫 국민과 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지켜온 국정기조 중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 때 포퓰리즘에 사실은 하고 싶었죠. 돈을 풀면 확실히 표에 표시가 나게 돼 있으니까 하고 싶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라는 지금 현실에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 급선회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칼에 또 안 돼! 이렇게 잘라내기도 아마 꽤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13조 원의 현금성 지원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욱 자극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민 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지원금 효과 분석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했죠.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윤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좌파들은 국가 미래가 크게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